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볼 분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오형석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는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는 어떤 수준인가요? 네, 우리가 사는 사실 지구는 빙하기 이후부터 계속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온난화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19세기 말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80ppm에 불과했던 데 반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10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 따라서 측정한 그 수치에 따르면 그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지난 5월에 사상 최고치인 418.12ppm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기록은 1958년 관측 이래 가장 역대급으로 최고 기록을 기록한 건데요. 예. 작년에 5월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15.26ppm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은 약 3ppm 정도 높아진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나 줄여야 하는 상황인가요? 사실 그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근거로 해서 유엔에서는 그 코프 21이라고 해서 그 CO2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30년 기준으로 그 BA6 즉 그 배출 전망치를 계산을 해서 네. 총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37% 감축이 목표인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그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전환하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연구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그중 하나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흔히 연탄가스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일산화탄소인데 네. 무색, 무취, 무미가스이기 때문에 이제 마셨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네. 조금만 마셔도 인체 치명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가스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인께서는 이제 보통 일산화탄소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연탄가스와 같이 되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환원력이 강해서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을 해서 저감을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자, 이 기술이 일단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공광합성이라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고 적용을 했습니다. 인공광합성 기술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식물이 하는 그 활동이 광합성인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식물에 있는 광합성 그 작용할 때 어떤 기작이 있냐면 엽록소에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예. 포도당이나 산소를 배출하는 게 일반적인 기작인데요. 저희는 이런 광합성 자체를 모사해서 인공광합성 기술을 개발을 했고 네. 거기에 적용되는 그 촉매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인공광합성 기술을 적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했습니다. 예, 예. 그 촉매가 어떤 촉매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광합성이라는 거는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그 암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겠지만 그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숲속에 가면 산소가 많기 때문에 되게 그 쾌적함을 느끼는데요. 예. 그게 보통 암반응이고요. 예. 이런 암반응에 쓰이는 촉매로는 보통 이제 이리듐이라는 촉매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리듐 같은 경우에는 그 귀금속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저희가 금이나 은, 루테늄과 같은 이 귀금속이 되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촉매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예. 저희의 연구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방법은 그 이리듐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네. 과일의 껍질 부분만 이리듐을 형성을 시키고 그 안쪽에 있는 그 코어 부분에는 저희가 이리듐이 아닌 코발트를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싼 재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리듐의 사용량을 30%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20%더 향상된 성능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값비싼 금속으로 쓰였던 그 이리듐이라는 촉매를 조금 더 저렴하면서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촉매로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리고 또 촉매뿐만 아니라 이 최대한 전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도 함께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인공광합성을 연구하면서 기존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는 연구가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를 액체에 녹여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예. 저희는 그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지 않고 기체를 직접 주입해서 그 에너지 효율 대비 그 일산화탄소의 생산량이 높은 그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그런 결과 저희가 기존보다 100배 이상 높은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면은 그 효율이 100배 이상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사용되는 촉매 역시 직접 개발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해당 연구는 사실 기체가 적용된 연구는 최근 2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예. 저희는 이 시스템에 그 적합한 그 전극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산호 모양의 그 은 전극 촉매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은 전극 촉매는 염소 이온 처리를 통해서 제조되었고요. 네. 은 촉매 전극을 개발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자, 보시면 지금 검은색 가루가 네. 화면에 보이는데요. 네. 이 검은색 가루가 바로 그 안반응 촉매인 이리듐 촉매입니다. 예. 이 촉매를 잉크로 만들어서 균일하게 표면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 촉매가 어떤 결정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금속 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형태로 면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간접적으로나마 금속 사이즈 또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전자 현미경을 통해 보시면은 산호 구조의 은 전극 촉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높은 표면적과 다공성 구조로 인해서 물질 전달 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촉매와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는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 뭐 표면적이 넓다거나 다공성 구조라거나 이런 것들은 네. 이제 그 다공성이라는 게 물질에 어떤 구멍이 많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 면적을 넓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네. 자, 이 기술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그 최첨단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개발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그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일러주시죠. 사실 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기체 상태에 이산화탄소를 적용한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 전극 소재나 그 전극 소재를 대면적화하는 연구는 기존에도 많이 진행된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 것이었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적용하다 보니 생각대로 구현되지가 않아서 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 적용되는 그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 소재들이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 이런 경우가 간혹 이제 그 배달이 늦어지거나 그래서 예. 이제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실험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재들이 국산화되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실험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과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인공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기술 앞으로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저희도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어떠한 그런 산업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예. 그 이유가 경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예. 그 석유화학 그 공장에서 생성되는 그 상품들인데요. 저희가 그런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일산화탄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떨어지는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런 가격 경제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국가나 그 기업 입장에서 그 탄소세나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이제 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그 크레딧들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시일내에 이런 이산화탄소의 전환 연구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를 직접 어떤 케미컬로 만들어서 이제 직접 판매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예.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물론 이산화탄소의 저감에 따른 그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적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경제성을 확보할 만큼 이 상용화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만약에 또 상용화까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의 앞으로의 계획 들려주시죠. 네,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가 사실은 산업화에 이르기에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단지 연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되도록 하는 게 제 계획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통해서 생산된 케미컬들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반응에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이 높은 케미컬로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의 계획이고요. 예. 예. 또 다른 계획은 그 초임계와 같이 다른 환경, 현재의 시스템과는 다른 환경에서 반응을 구현을 해서 좀 더 이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저희의 지금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물질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자. 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화되어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말 좋은 기술,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오형석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